귀멸의 카날의 특징 중 하나는 결코 그냥 만들어진 설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와빌 케이라에서 언급한 교체 열전도 그렇고 자세히는 다루지 못했을지라도 모두 필요하기에 있는 설정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절대 귀멸의 카날의 스토리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귀멸의 카날이 스토리로 종종 까이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이 인정하는 부분은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캐릭터 디자인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기유의 반반 하오리, 사네미의 상처와 등에 적힌 살, 시노부의 머리 장식과 하오리, 무이치로의 대원복 등 모두 다 그냥 예뻐 보여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게 하는 설정이 존재합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이런 왜, why를 굉장히 따지는 편이라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귀멸의 카날이 그런 까닭은 악어 센세가 작품을 만들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니 언젠가 하도록 하죠. 그래서 와빌키 2화는 도곡마을 편 2화에서 나타난 요리이치 영식에 관해 다뤄볼 건데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리이치 영식은 도곡마을 코테츠의 조상이 만든 기계 인형으로 108가지의 동작을 할 수 있고 인간에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전투 훈련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 인형은 전국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검객 요리이치를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팔이 6개 달린 이유도 요리이치의 움직임을 재현해내기 위해서였죠. 작중 시점이 전국시대로부터 3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요리이치 영식은 노후화가 진행되었어도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형을 만든 도공의 기술이 현재에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굉장했다는 증거인데 작중에서 혈기사냥꾼으로서 최강의 실력을 지닌 요리이치가 있었다면 그만큼 대장장이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도공이 전국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도공의 정체는 코테츠의 조상으로만 언급이 될 뿐 자세히는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요리이치 영식의 숨겨진 비밀, 그 안에 들어있던 11멸자를 품고 있는 칼의 존재로 조금이나마 그 이야기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리이치의 움직임을 재현해내기 위해 팔을 6개 만들었다는 것은 제작자가 요리이치의 움직임을 직접 본 적이 있다는 것이고 요리이치가 사용했던 칼이 멸자 단 하나만 적혀 있어 인형 안에 들어있던 칼과 같은 것으로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이 인형의 제작자는 요리이치와 동시대의 사람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형의 제작자는 요리이치 영식을 왜 만들었고 왜 그 안에 칼이 들어있었을까요? 요리이치 영식을 만든 이유를 짐작해보자면 그 원형인 요리이치의 행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이치가 혈기사냥꾼의 가세함으로써 귀살대의 전력은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강자인 그가 직접 호흡과 검수를 지도해주기도 했고 반점을 가진 요리이치에 공명하듯 다른 혈기사냥꾼에게도 반점이 생기며 그 힘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그가 귀살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키부츠지 부장과 조우했으나 그를 처리하지 못했고 함께 있던 혈귀 타마요를 놓아주고 혈귀로 타락한 형 코쿠시보가 귀살대를 쪽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말이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요리이치는 귀살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귀살대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 누구도 요리이치처럼 강하지 않았고 호흡과 검소를 잘 가르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리이치의 움직임을 흉내낸 훈련 목적인 요리이치 영식을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귀살대의 암흑기가 지나가길 빌며 귀살의 상징인 요리이치를 기리기 위해 또는 스미요시처럼 그의 모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든 저렇든 핵심은 요리이치 영식을 만든 제작자는 요리이치와 인연이 있는 담당 도공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다가 좀 근거 없는 상상을 추가해본다면 요리이치 영식을 만드는 데는 굉장한 기술을 필요로 해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요리이치가 귀살대에서 떠난 후 대략 60년의 세월이 말이죠. 아마 이 인형을 만든 코테츠의 조상은 자신의 한평생을 이 인형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이제 이 도공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지긋한 상태. 그런데 요리이치 영식을 완성하기 바로 직전 한 비보를 듣게 되는 거죠. 그건 요리이치의 사망 소식. 귀멸의 카날 도곡마을 편에서 그려지듯 검객과 도공은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탄지로와 하가네즈카, 무이치로와 테치히도의 관계가 그러하죠. 사실 인형의 제작자는 요리이치의 칼을 담당하는 도공이었을 것이었고 그의 비보를 들은 도공은 줄곧 요리이치가 다시 돌아올 날을 위해 준비했던 예비용 칼을 한 가지 소망을 가진 채 슬퍼하며 넣어두게 되는 거죠. 요리이치와 자신의 뜻을 이어줄 모든 혈귀를 멸해줄
현재 귀살대는 무장과 코쿠시보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기 사냥꾼의 전성기를 이끈 요리이치와 같은 구세주가 나타나길 빌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칼을 누군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도곡마을 편 2화에서 나타난 요리이치와 같이 현재에 충실하며 후대를 믿는 가치관을 지녔던 카마도 탄지로인 것이죠. 코테츠의 조상이 요리이치의 담당 도공이었다는 추론이 맞는다면 결국 요리이치와 코테츠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인연이 도곡마을 편에서 탄지로와 코테츠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모든 혈기를 멸한다는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스토리 외에 만화적 표현 연출을 위해 쓰인 요리이치 형식이 팔을 6개 가지고 있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귀멸의 카날에서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낸 것 없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시노부와 도우마, 게나와 사네미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캐릭터 간 연결짓는 연출도 훌륭하죠. 요리이치 형식이 팔을 6개 가진 이유는 코테츠의 설명으론 요리이치의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해서인데 그건 요리이치라는 인물이 가진 강함에 대한 상징성을 6개의 팔에다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 단순히 강함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설정을 넣었다기엔 귀멸의 카날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지난 1화를 되돌아보아야죠. 지난 1화에서 나타난 흐름을 보면 베일에 쌓여있던 상인의 1 코쿠시보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무한성 신 다음 곧바로 요리이치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런 흐름 탓에 성우의 목소리와 색으로서 캐릭터 구분이 되는 애니메이션과 달리 만화책을 읽는 독자들은 코쿠시보가 요리이치인가? 요리이치는 탄지로의 아빠인가? 이게 무엇이지? 라고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물론 저야 하루 만에 완결까지 호다닥 읽어버려서 그런 것을 느낄 순간은 짧았지만 1화에서 모습을 드러낸 코쿠시보의 6개의 눈과 2화에서 등장한 요리이치 형식의 팔이 6개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의도된 연출이자 빌드업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요리이치 형식이 가진 6개의 팔은 요리이치의 강함을 상징. 그렇다면 이런 6과 연결되는 코쿠시보의 눈 6개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무엇인지는 향후 코쿠시보의 스토리가 풀려가며 의미를 지니게 되는 빌드업적 장치가 됩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재능을 질투하고 탐하면서도 그와 같은 세상을 보길 바라며 동경했고 요리이치처럼 되기를 바랬는데 그런 스토리가 6개의 눈을 가진 코쿠시보의 캐릭터 디자인으로 함축되어 표현된 셈이죠. 팔이 무력을 상징한다면 눈은 본다, 쫓는다 라는 의미로 코쿠시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정리하자면 1화의 코쿠시보의 모습이 공개된 시점과 2화의 요리이치 형식의 모습이 공개된 시점이 맞물려 이건 훗날 코쿠시보의 스토리를 예고하는 복선으로서의 장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에 코쿠시보가 싸울 때 6개의 눈을 특별하게 활용해서 싸우는 그런 묘사는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빌드업적 연출로서 활용된 디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리이치 형식에 관련한 와비유키 2화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카날 스토리가 엉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사람마다 보이는 게, 볼 수 있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에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제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스토리 정리 영상을 통해 귀멸의 카날의 내용이 귀걸이와 관련해서 딱히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알렸다면 이번 와비유키를 통해 귀멸의 카날 스토리가 뭐 특별하다고 말할 순 없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시리즈가 될 것 같네요.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또 리뷰어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카날은 이레아뷰